자, 한번 약산을 포함한 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해요. 먼저 한번 요 두 개의 약산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두 개 이제 화학식은 같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구조식이 다릅니다. 여기는 OH 요 하이드록시기가 이게 뭐죠? 이게 요 위치가 요걸 중심으로 달릴 때 오르소 메타파라, 그러니까 오르소 위치했어요. 그래서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이 애시드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살리실릭 애시드, 그죠? 이렇게 이제 불러. 이게 뭐 재료죠? 이게 아스피린 재료죠. 이게 pK가 2.97, 그래서 상당히 작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도 약산이긴 한데, 예, 그래도 이게 뭡니까? 그래도 약산 중에서 강한 쪽에 속한다. 그런데 만약에 OH, 요 하이드록시 그룹이 파라 위치에 있으면은 이거는 이 산성이 약해져요. 왜냐, 이거는 pK가 4.54죠. 왜 그러느냐? 요 이유가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오르소 위치에 있을 때요, 요게 잘 보십시오. 요 구조가 여기 이제 이게 요 카복실 그룹에서 요게 이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죠, 그죠?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갈 때 여기 하이드록시 그룹의 이제 수소와 요 카복실 그룹의 산소가 서로 이렇게 하이드로전 본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톤이 떨어져 나간 요 구조 자체가 요게 안정화가 돼요. 안정화되니까 어때요? 프로톤이 잘 떨어져 나가도 안정화되니까 좋은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요게 프로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더 물론 화학식은 같지만은 이게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산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 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약산을 포함한 문제를 한번 다뤄봅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그 약산이 물에 녹았을 때 어떤 식이 여기에 이제 관여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먼저 요거부터 보십시오. HA가 물에 녹으면 프로톤과 요 음이온이, 여기는 근데 처음에 이제 요 애시드가 이건 차지가 중성인 경우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 차지가 플러스를 띄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산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해리해서 이렇게 쫙 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의 개수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의 평형은 그냥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때 일단 디폴트로 써야 되는 것이 물이 그 오토 디소시에이션 이겁니다. 물 자체가 이제 해리하는 거예요. 요것이. 그러니까 여기 미지수가 몇 개죠? 잘 보십시오. 요거 HA 농도, 그리고 A- 농도, 프로톤 농도,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농도. 그러니까 미지수가 4개죠. 그러니까 어때요? 식도 4개가 나와야 돼요. 일단은 요 해리하는 요 평형식에서 2개가 나오고 나머지 2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죠?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차지 밸런스와 매스 밸런스를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먼저 차지 밸런스, 가장 쓰기 쉬운 거. 차지 밸런스는 딱 하나만 나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죠? 플러스 차지, 그죠? 양이온의 농도 합은 음이온의 농도 합이다. 양이온은 프로톤 농도 하나밖에 없고 음이온은 2개죠. A- 이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매스 밸런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해리해서 어때요? 해리 한 것이 있고 해리 안 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멀 콘센트레이션, 그죠? F 전체 농도, 처음에 농도 우리가 농도 이거를 알고 있죠, 그죠? 이거를 포멀 콘센트레이션 또 F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책에서는 제가 배울 때는요, 어널리티컬 콘센트레이션 그렇게 불렀어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 그때 어때요, 이게? 이게 이제 2개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 전체 농도는 요 원래의 농도 더하기 이게 해리하고 남은 그 상태 A- 농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4개의 식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푸는 데는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단순하게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는 한번 여기는 나지수 솔버 큐빅 이퀘션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큐빅 이퀘션이니까 뭡니까? 큐빅이니까 이게 뭐 3차 방정식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한번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약산이라도 말이죠. 이게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pH가 낮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톤 농도하고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를 우리가 2개를 비교해 보면 어떻죠? 프로톤 농도가 훨씬 크죠. 음? 아니면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에서처럼 약산이니까 해리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식을 보시면은 여기
HA와 뭡니까? 이 프로톤 농도에 비교하면은요, 해리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HA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프로톤 농도보다. 그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훨씬 크다는 뜻이죠. 또 어때요? A- 농도를 한번 보십시오. A- 농도.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해리했죠. 그래서 프로톤이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를 보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는 이게 약산이지만은 굉장히 작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산에서 이제 pH가 7에서 약 6정도만 1만 내려가도요. 프로톤과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는 어떻습니까? 100배 차이 나죠. 만약에 pH가 5다 그러면은 10,000배 차이 납니다. 그죠? 응? 그러면 왜냐면은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가 이게 오면은 그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POH는 9가 되니까 10,000배 차이 나요. 농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이온의 농도 이거는 OH- 농도보다 훨씬 크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려요. 저는 어떻게 이거를 보냐는 말이죠. 프로톤 농도 이온의 농도가 하이드록사이드 이온보다 훨씬 크다. 요거 보세요. 맨 위에 식에서 이것이 프로톤과 하이드록사이드 비교해 보면은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가 굉장히 작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만 무시해도요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프로톤 농도와 여기 저 A- 농도가 거의 같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HA는 F-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톤 농도를 X로 치면은 A- 농도도 거의 같다고 했으니까 X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주어지고 요 식을 여기다가 K에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HA 대신에 F-X고 요 두 개의 농도가 같으니까 X의 제곱이다. 그래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F가 0.05 몰라일 경우에 KA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직접 풀어보면은 요거는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식으로다가 실제로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걸 풀면은 이거를 근사식으로 풀어도 되지만은 요게 근사식으로 어떻게 봅니까? 요 밑에 분모를 보니까 x가 요거보다 0.05보다 훨씬 작다는 가정이 할 수 있으면은 이거를 무시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풀어보면은요, 여기 이제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마이너스 해는 우리가 무시하고 플러스 해만 취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니까 x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6.8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몰라다. 네가티브 루트는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요? 이게 물에 녹아서 해리하지 않은 요 형태는 F에서 빼니까 0.0432. 그러니까 pH는 뭡니까? 프로톤 농도의 로그와 마이너스를 취한 거죠? 2.17이다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거를 단순화 시킬 수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밑에서 0.05보다 x가 굉장히 작으면은 이것까지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하죠? x 제곱은 여기 1.07 곱하기 10 3승 곱하기 0.05니까 그럼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이런 가정이 성립할 때가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과정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가정 하나만 했습니다. 그죠?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죠? 확인해 보니까 A-는 어때요? X 프로톤과 농도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A 디소시에이션으로부터 우리가 프로톤 농도를 구하면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요 K 값으로부터 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6.8 곱하기 10만 3승 몰라. 그리고 물의 디소시에이션으로부터 OH- 농도를 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H2O의 디소시에이션으로부터 이거 프로톤 농도를 어, 이제 구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프로톤 농도의 소스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물이 해리와 그리고 여기 요 약산의 해리. 근데 물이 해리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프로톤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HA의 그런 해리로부터 나오는 프로톤 농도만 우리가 고려하면 된다.
그게 바로 이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프로시메이션은 오케이다. 이렇게 이제 뭐 자체 확인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 프랙션이라고 해요. 프랙션. 우리말로 하면은 분율입니다. 분율. 그죠? 프랙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말이죠. 우리가 여러 이제 산을 우리가 비교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산도 종류도 틀리고 농도도 틀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얼마큼 해리에 있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프랙션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은 공평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프랙션이라는 개념 알파로 표시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얼마큼 해리했느냐? 해리한 정도가 뭐죠? 음? 전체에서 얼마큼 해리해서 A-가 나왔느냐? HA로부터. 그러니까 어때요? 분모를 전체 농도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F로 표시해요. 근데 F는 뭐가 됩니까? HA와 A-의 그런 평형 농도의 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분에 해리했으니까 A-만 나오는 거죠. 이때 여러분 여기 프로톤을 쓰면 안 돼요. 그죠? 왜 안 됩니까? 프로톤은 산이가 그냥 나오는 거고 해리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HA가 해리해서 A-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A-로 쓰는 겁니다. 요 식을 써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쓰면은 F분의 X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0.05 몰라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는 어때요? 아까 그 문제입니다. 프로 여기 A- 농도는 여기서 구했죠. 프로톤 농도가 같고 이게 6.8 곱하기 10-3승 몰라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농도가 0.05 몰라였기 때문에 알파는 0.136 즉 13.6%만 해리가 됐다.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것을 여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포멀 컨센트레이션이 여기서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0.05 몰라로 쳤는데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쭉 바꿔요. 0에 근접한 데부터 계속 한번 올려봅니다. 그러면 이 식을 계속 풀면 되는 거예요. 풀면 되는데 여러분 그 엑셀 같은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풀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너무 단순한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엑셀로 풀면은요, 그냥 쭈루룩 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포멀 컨센트레이션을 변수로 놓고 풀면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저기 대면 수업하면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면요 저한테 직접 찾아주십시오. 연락을 주고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 능히 여러분들 정도면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소니까 요거죠. 요 까만색입니다. 여기에 x축은 농도인데 이거 로그로 표시된 농도예요. y축은 프랙션이고 근데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0부터 점점점 작아요. 그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할수록 농도가 진해지는 것이 아니고 농도가 점점 묽어집니다. 그죠?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농도가 진할 때는 해리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농도가 묽어질수록 해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농도가 10에서 6승 몰라인 경우에는요, 거의 해리를 합니다. 거의.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요.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리는 농도가 묽을수록 더 잘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 반면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파라 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는 어때요? 이거는 pK 값이 요거보다 더 작죠. 더 약산이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것도 경향은 같아요. 농도가 묽어질수록 점점 해리를 잘 하죠. 그죠? 근데 같은 농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로그 F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0.01 몰라일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르소 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는 어떻죠? 요게 더 해리를 더 잘하죠. 그죠? 반면에 요 파라는 K 값이 그러니까 BK 값이 더 크니까 더 해리를 잘 못합니다. 그죠? 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더 스트롱거 애시드.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강한 그 산은 약산보다 더 해를 잘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산이 뭐가 있죠? 음? 어,
뭐 염산, 황산, 질산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거 당연히 해리를 더 잘합니다. 근데 약산 중에서도 더 강한 게 있어요. 여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르소 형태가 파라 형태보다 약산 중에서 그래도 유거보다는 강하죠. 그러니까 해리를 더 잘한다. 뭐 그런 결과가 우리가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프로시메이션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은 이런 어프로시메이션은 이게 뭡니까? 약산이 너무 묽거나 그죠? 약산이 K 값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런 어프로시메이션 자체도 성립을 안 할 수가 있다. 이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보는 겁니다. 요거. 요 얘가 나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트리 뭐죠? 메틸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메틸 이게 뭡니까? 암모늄 클로라이드. 요게 이제 다 플러스 완전히 풀리 프로톤을 내는 형태로 우리가 썼습니다. 이게 트리 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에 녹으면은 이건 하얀 가루인데요. 요 클로라이드 이온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요 이온만 남고 그래서 이 중에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서 이게 산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K 값이 얼마냐면요. PK 값이 상당히 이게 그래도 작아요. 1.58입니다. 그러니까 K는 1.58 곱하기 12-10승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PK가 죄송합니다. 9.79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산인데요. 요 트리 메틸 암모늄 이온 이게 약산인데 약산인데도 상당히 약한 약산이에요. PK 값이 이렇게 12-10승 이 정도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요. 그래서 프로틴이 나오죠. 이것은 요게 x만큼 해리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x만큼 f가 원래 포멀 콘센트레이션에서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대로 요게 그냥 요 두 개를 농도를 같다고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농도가 얼마냐면은요. 잠깐만 0.1몰라입니다. 0.1몰라. 그죠?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x가 이거 두 개의 농도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해리는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즉 프로톤의 농도가 3.97 곱하기 10-6승 몰라다. 그럼 pH는 5.4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맞나? 이런 어프로시메이션이 맞을까 틀릴까? 음? 어떡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식을 보세요. 어, 어, 요게 0.1하고 또 여기 x하고 비교해 보면은 x가 농도가 처음에 높으니까 해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더 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아예 x를 무시하고 이렇게 풀어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단해진 거죠. x를 풀어봤더니 3.97 곱하기 10-6승 몰라다. 그러니까 요거나 요 식이나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주 가정을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여기 두 번째 가정 이렇게 단순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요 여러분 크게 실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빨간 글씨로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A reasonable rule of thumb in approximation should be less than 1% of F.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rule of thumb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게 아니죠. 그냥 수거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rule of thumb. 우리 말로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엄지 손가락 법칙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저 경험 법칙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경험 법칙으로 요 x 요와 요의 두 개의 농도가 같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것까지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 경험 법칙에 맞기 위해서는요. 1% 정도 그 미만의 에러가 있을 때는 경험 법칙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크면은 경험 법칙은 우리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우는 이제 다행히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이 맞게 되는 거죠.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두 번째 이런 근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 리얼리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트라 암모늄 솔트가 있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해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뭘 가정했냐면 이런 가정을 했잖아요. 이게 물에 녹으면은 클로라이드 이온이 완전히 해리할 것이다 그런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럼 뭐요? 이게 녹아서 요 통째로 이렇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이제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아이오닉 페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냥 잠시 멈추도록 합니다.